여러분이 회원가입 API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백 명 정도가 가입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 API에 대고 스크립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1초에 수백 번씩 요청을 보내면서 이메일 주소를 하나씩 바꿔가며 무작위로 계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용자인지 보신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요청을 순서대로 처리할 뿐이죠. 문제는 이 서버가 그 사용자 한 명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도, CPU도, 메모리도 전부 한정된 자원이고, 이 봇이 그 자원을 계속 먹어치우는 동안 진짜로 가입하려던 다른 사용자들의 요청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타임아웃이 나버립니다. 결제 API였다면 더 심각합니다. 누군가 카드 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하면서 결제를 계속 시도한다면 그건 단순한 트래픽 문제가 아니라 보안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IP를 차단하자니 회사 하나에서 여러 직원이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인 사용자를 실수로 막아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특정 사용자나 클라이언트가 일정 시간 안에 보낼 수 있는 요청의 개수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걸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레이트 리미팅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말 그대로 요청의 속도를 제한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카운터 하나 두고 숫자 세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분에 60번까지만 허용하고 61번째 요청이 오면 막아버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방식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0분 59초에 요청 60개를 몰아서 보내고 1분 1초에 다시 60개를 몰아서 보낸다면 2초 사이에 120개의 요청이 들어가 버립니다. 분 단위로 카운터를 리셋하는 방식은 경계선 근처에서 폭발적인 트래픽을 그대로 허용해버리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널리 쓰이는 방식은 조금 다른 아이디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토큰 버킷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상상해보면 사용자마다 작은 양동이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양동이 안에는 토큰이라는 게 들어있고 요청을 하나 보낼 때마다 토큰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만약 양동이 안에 토큰이 남아있으면 요청은 통과됩니다. 토큰이 하나도 없으면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이 양동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속도로 다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1초에 토큰 10개까지 담을 수 있는 양동인데 1초에 하나씩 토큰이 채워진다고 해봅시다. 사용자가 한동안 요청을 안 보내고 있으면 양동이는 서서히 가득 차서 최대 10개까지 쌓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요청을 몰아서 보내면 쌓여있던 토큰 10개만큼은 즉시 통과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토큰 버킷은 순간적인 버스트,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몰리는 트래픽을 어느 정도 허용해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평균 속도를 정확히 제한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양동이의 크기, 그러니까 토큰을 최대 몇 개까지 담아둘 수 있는지가 이 버스트를 얼마나 허용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양동이를 너무 크게 잡으면 사용자가 오랫동안 요청을 참았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쏟아부을 수 있고 너무 작게 잡으면 정상적인 사용자가 살짝 빠르게 클릭 몇 번 했다고 바로 차단당하는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토큰 버킷의 개념을 잡았으니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어떤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토큰 버킷을 실제로 서버에 구현한다고 해봅시다. 사용자 한 명이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는 이 사용자의 양동이에 토큰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버가 한 대뿐이라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메모리에 사용자별로 토큰 개수와 마지막으로 채워진 시간만 저장해두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지난 시간만큼 토큰을 채운 다음 하나를 꺼냈으면 됩니다. 문제는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래픽이 많아지면 로드 밸런서 뒤에 서버를 여러 대 두게 되는데 이때 같은 사용자의 요청이 매번 다른 서버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서버가 자기 메모리에만 토큰 상태를 저장한다면 사용자는 서버 A에서 토큰을 다 쓰고 곧바로 서버 B로 요청을 보내서 마치 새로 가득 찬 양동이를 받은 것처럼 제한을 우회해버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5대라면 이론적으로 제한이 5배 느슨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가 있는 환경에서는 토큰 상태를 각 서버가 따로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서버가 공유하는 하나의 저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이때 흔히 쓰이는 게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모든 서버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레디스에 있는 같은 사용자의 토큰 값을 확인하고 차감하기 때문에 어느 서버로 요청이 가든 같은 양동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 서버가 동시에 같은 사용자의 토큰을 확인하고 차감하려고 하면 경쟁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요청이 거의 동시에 도착해서 둘 다 토큰이 하나 남은 걸 보고 둘 다 통과시켜버리면 실제로는 제한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레디스에서 토큰을 확인하고 차감하는 과정은 하나의 원자적인 연산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레이트 리미팅 로직 자체를 레디스 안에서 스크립트로 실행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 제한에 걸리면 서버는 단순히 요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429라는 상태의 코드로 응답합니다. 이 코드는 말 그대로 요청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잘 만들어진 API는 여기에 추가로 언제 다시 요청을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도 함께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 몇 초 뒤에 다시 시도하라는 값을 헤더에 담아서 클라이언트가 무작정 재시도하며 서버를 더 두드리는 대신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은 제한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적용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익명 사용자는 IP 주소 기준으로 아주 낮은 한도를 걸고, 로그인한 일반 사용자는 계정 기준으로 조금 더 넉넉한 한도를 주고, 유료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나 내부 시스템끼리 통신하는 경우에는 훨씬 높은 한도를 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은 결제나 로그인처럼 민감한 API에는 훨씬 엄격하게, 단순히 이미지 하나 불러오는 API에는 훨씬 느슨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패 사례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레이트 리미터 자체가 병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요청마다 레디스에 접속해서 토큰을 확인해야 한다면 레디스가 느려지거나 응답이 없을 때 그 지연이 그대로 전체 API의 응답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서비스에서는 레디스 접속 자체가 아주 빠르게 끝나도록 최적화하거나, 레디스가 잠깐 응답하지 않을 때는 일단 요청을 통과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제한을 지키는 것보다 서비스 전체가 멈추는 게 더 큰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실제로 왜 효율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큰 버킷의 핵심은 매 요청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용자마다 저장해야 하는 값은 딱 2개, 현재 남은 토큰 개수와 마지막으로 토큰을 채운 시각뿐입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지난 시간에 채워졌어야 할 토큰 양을 간단한 뺄셈과 곱셈으로 계산하고 하나를 차감하는 게 전부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처럼 최근 요청들을 하나하나 리스트에 저장해두고 시간이 지난 것들을 걸러내는 방식에 비하면 토큰 버킷은 사용자당 저장 공간도 훨씬 적게 들고 계산도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처럼 원래 빠르게 읽고 쓰도록 만들어진 인메모리 저장소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요청마다 이 확인 과정을 거쳐도 전체 응답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레이트 리미팅은 그냥 사용자마다 토큰이 채워지는 양동이를 하나씩 쥐어주고 요청을 보낼 때마다 토큰을 하나씩 꺼내 쓰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주제로 다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